여러분, 모처럼 만난 옛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은근히 자식의 성공이나 자신의 경제적인 여유를 내비친 뒤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묘한 허전함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분명 나는 기분 좋게 이야기를 시작했고 주변에서도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는데 왜 마음 한구석에는 찬바람이 부는 것 같은 쓸쓸함이 남는 것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내뱉는 그 자랑의 말들이 오히려 공들여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온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시기심 중에서도 타인의 행운에 대한 시기심만큼 집요하고 위험한 것은 없다. 그는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질투와 허영심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 지혜를 빌려 오늘은 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입을 무겁게 해야 하는지, 특히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 평생을 성실하게 일구어온 삶의 터전에서 단 몇 마디의 자랑으로 소중한 인연들을 잃어버렸던 어느 60대 퇴직 공무원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동네에 살고 있는 이정식 씨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성실히 복직하며 쌓은 연금은 든든했고 강남에 마련해둔 아파트 한 채는 그의 자산 가치를 증명해 주었지요. 무엇보다 그의 큰 자부심은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남부럽지 않게 가정을 꾸린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이정식 씨는 스스로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자주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앞에서 그는 자식들이 이번에 승진했다는 소식이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은근히 섞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상무로 승진했다지 뭐야.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 이번에 차를 바꿨는데 확실히 외제차가 승차감이 다르긴 하더라고. 그는 친구들의 대단하다, 부럽다는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거듭될수록 이정식 씨의 주변에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던 친구 박동수 씨의 표정이 굳어갔고 늘 밝게 웃던 김철호 씨는 어느 순간부터 그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이정식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데 다들 왜 저렇게 반응이 차가울까? 그는 자신의 말이 친구들에게는 비수가 되어 꽂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박동수 씨는 최근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보내고 있었고, 김철호 씨는 자녀의 취업 문제로 속을 끓이며 밤잠을 설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정식 씨의 자랑은 공유하고 싶은 기쁨이 아니라 자신들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비교의 칼날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이정식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인 단골 술집에서 또다시 자신의 손주가 명문 유치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묵묵히 술잔을 비우던 박동수 씨가 낮게 읊조렸습니다. 정식아, 자랑도 때를 봐가면서 해라. 우리가 내 자식 성공한 거나 돈 많은 거 들으러 여기 모인 건 아니잖니? 술집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이정식 씨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저 반가운 마음에. 반가운 마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항상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너희는 어떠니? 라고 묻는 것 같아. 듣는 사람 마음도 좀 헤아려라. 그날 이후 이정식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자랑이 친구들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었고 결국 그들이 자신을 멀리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요. 그는 집에 돌아와 아내 한정숙 씨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남의 집 사정은 우리보다 다들 어렵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가진 게 많을수록 더 조심했어야죠. 자랑하는 순간 그 복은 당신 곁을 떠나 남들의 질투로 변하는 법이에요. 이정식 씨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만 빛나는 허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단단하게 채우는 것이었음을 머리가 희끗해진 지금에서야 비로소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허영심에 대해 이렇게 논했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하느라 정작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잊어버린다. 그의 말처럼 자랑은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행위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실한 평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자랑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자신의 재력과 부유함을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자랑하는 순간 상대방은 박탈감을 느끼고 당신을 시기하게 됩니다. 시기심은 무서운 감정입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당신이 망하기를 바라는 어두운 마음을 품게 합니다. 또한 부유함을 과시하면 주변의 진심 어린 친구 대신 당신의 돈을 보고 다가오는 가짜 인연들만 꼬이게 됩니다. 돈은 있을 때 조용히 지키고 필요할 때 베풀되 생색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덕목입니다. 돈 자랑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재산은 안전해지고 당신의 인간관계는 진실해질 것입니다. 둘째,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인 양 떠벌리지 마십시오.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의 성취를 자랑하는 것은 은연중에 나는 자식을 이렇게 잘 키웠다는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듣는 이들에게 큰 피로감을 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자식에게도 무거운 짐이 됩니다. 부모가 밖에서 자식 자랑을 하고 다닐수록 자식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자식이 없는 사람이나 자식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자랑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자식의 성공은 그저 집안에서 조용히 축하하고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묵묵히 지지해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밖에서는 자식 이야기를 아끼고 오히려 상대방 자녀의 안부를 먼저 묻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셋째, 과거의 영광과 지위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이런 말들은 당신을 고리타분한 노인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지금 현재 당신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 명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 당신이 보여주는 인품과 배려, 그리고 삶을 대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추억의 상자 속에 넣어 두십시오. 그것을 끄집어내어 자랑할수록 현재의 당신은 더욱 초라해 보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100마디의 과거 자랑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넷째, 자신의 건강함을 과신하거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도 산에 다니고 약 한 알 안 먹어. 이런 말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큰 신뢰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자신의 건강함을 뽐내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외면하는 무례한 행동입니다. 건강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대상입니다. 또한 사람의 몸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법입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사람이 내일 병상에 눕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는 순간 자만심이 고개를 들고 관리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건강할수록 몸을 낮추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조용히 운동하고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기보다 타인의 약함을 보듬어 줄 때 비로소 품격 있는 노후가 완성됩니다. 이 네 가지를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본능을 제어할 줄 아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올 때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까? 아니면 상처를 줄까? 대부분의 자랑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벽을 만듭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남들에게 자신의 행복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이 풍요롭기에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강물이 소리 없이 흐르듯 그들의 삶에는 고요하고 든든한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적인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으로 충분한 즐거움을 누린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비워내는 연습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주머니가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듯이 자랑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타인의 진심 어린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랑을 멈추고 그 자리에 경청과 공감을 채우십시오. 친구가 자식 자랑을 하면 참 잘 키우셨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지인이 돈 자랑을 하면 형편이 좋으시니 참 다행입니다라고 넉넉하게 웃어 주십시오. 남의 자랑을 들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때 오히려 사람들은 당신의 인품에 반해 당신 곁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자 행복입니다. 내가 가진 복을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누릴 때 그 복은 증발하지 않고 우리 삶에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마치 새벽 이슬이 소리 없이 대지를 적셔 꽃을 피우듯 우리의 겸손함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적셔 향기로운 인연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자랑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창밖에 흔들리는 나뭇잎,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 그리고 매일 함께 밥을 먹는 배우자의 주름진 손마디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사소하고 소중한 것들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자랑보다 위대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의 가치를 알고 내 삶의 궤적을 스스로 긍정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랑하고 싶은 욕망을 잠재울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안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완성의 과정입니다. 그 완성의 끝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통장에 찍힌 숫자나 자식의 명예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던 기억,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았던 고결한 인품입니다. 이정식 씨의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그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모임에 나간 그는 평소와 달리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힘들어하는 박동수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동수야, 그동안 내가 생각이 짧았다. 내가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내 자랑만 늘어놓았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박동수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식 씨는 더 이상 아들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들과 함께 산책하고 소박한 식사를 나누며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공유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은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이정식 씨를 돈 많은 친구가 아니라 속 깊은 친구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식 씨는 이제야 진정으로 행복해졌습니다. 자랑으로 쌓은 성은 모래성처럼 금방 무너지지만 진심으로 쌓은 관계는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늘도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정식아, 오늘도 입은 닫고 귀는 열자. 내가 가진 복은 내 마음속에 조용히 간직할 때 가장 빛난단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품격은 침묵에서 나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나의 행동과 말투, 그리고 눈빛에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옵니다. 굳이 자랑하여 복을 흩뿌리지 마십시오. 겸손이라는 그릇에 당신의 복을 고이 담아 남은 여정을 평온하고 풍요롭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잣대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색깔로 삶을 가꾸어 나가십시오.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이 아니라 자랑할 필요가 없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깊고 고요한 지혜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인연들 속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수행의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날카로웠던 모서리가 깎여 둥근 돌이 되는 과정과 같습니다. 자랑은 그 모서리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둥글둥글해진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십시오. 상대방의 부족함을 나의 넉넉함으로 채워주고 나의 넘침을 상대방의 부족함 앞에서 낮추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노년의 아름다움입니다. 돈과 명예는 죽음 앞에서 사라지지만 우리가 남긴 향기로운 인품은 남아있는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온 당신 자신을 먼저 안아주십시오.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오로지 당신 자신의 평화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평온할 때 당신의 주변도 비로소 평화로워집니다. 자랑을 멈추고 지혜를 선택한 당신의 앞날에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함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삶의 지혜는 거창한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모여 당신의 노후를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노후를 향한 이 길에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의 가슴에 닿아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이 일상에서 경험한 비워냄의 지혜나 자랑을 멈추고 얻게 된 소중한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용기가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